자, 드디어 이제 조만까지 있으면 바로 또 끝나가죠. 그렇지. 이제 진짜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방학 끝나면은 바로 중간고사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9월 말에 전부 다 뭐 25일, 26일 때쯤 다 기말고사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도도 나가고 해줘야 돼. 특히나 이제 고전 같은 거, 솔직히 말하면은 소설 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시험 때 대비해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는데 고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방학 때 한 번쯤 봐두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 우리 비상 강 교과서에는 송미인곡이 실려 있어요. 근데 아마 병천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연히 이 송미인곡은 확장을 시킬 거고 가장 송미인곡하고 확장이 많이 되는 작품이 당연히 송미인곡의 원래 작품이었던 사미인곡. 알겠죠?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충신 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작품 같은 경우는 연관시켜서 시험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많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왕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맨 뒤에 보면 임금에 대한 그런 충성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 앞부분에도 뭐 임진왜란 전쟁 때의 모습을 얘기할 때도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과서 작품인 송미인곡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미인곡. 바로 뭐다? 사미인곡의 후속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2 나올 때 보면 속편이란 말 쓰잖아, 그렇지?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일종의 사랑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작가가 누구야? 정철. 정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 쓴 작품, 그렇지? 관리가 사랑하는 임은 누구겠어? 당연히 전하. 그치,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정철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선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3대 월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치. 임진왜란 때 도망갔다가, 그죠? 돌아와가지고는 또 정작 또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을 질투해서 몰아내고,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송미인곡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유배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유배가사, 말 그대로 뭡니까? 그 작가가 유배를 가서 쓴 가사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배를 가서 제발 좀 저 좀 풀어주세요 하고 딸랑딸랑 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충신 연주지사,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리워한대. 누구를? 주인을. 신하의 주인은 당연히 누구야? 그치, 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송미인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알아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바로 송미인곡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송미인곡은 바로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명의 여자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이제 처음 나오는 여자를 감녀, 두 번째 나온 여자를 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A양, B양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때 여기서 감녀라고 하는 인물은 작품 속에서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우조죠. 네, 보조적 인물이고 바로 뭐다?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녀의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감녀가 보조면은 을려가 뭐겠어? 중심. 그쵸? 을려가 바로 중심적 인물이고, 이 을려는 바로 뭐다? 작가의 대변인이다. 응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네.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구만. 됐습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의료가 대신하는. 그렇죠. 작가의 말을 을려가 대신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다 적었지? 네. 송미인곡과 사미인곡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성 화자를 드러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성 화자를 드러냄으로써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그 임을 향한 여인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뭡니까 임을 사랑하듯이 열렬히 임금님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전달하니까 훨씬 더 이제 충성심이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둘 다 사실상 그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뭡니까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은 다 화자가 여성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정철이 쓰는 대표적인 원래 고1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관동명곡 같은 거 보면은 화자가 자기가 이제 관동 800리 지역에 이제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강원도 이제 금강산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화자가 그냥 자신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화자 자신을 여인에 비유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자, 대가는 벼각시 본뜻도 한저이고 라는 거지, 그치? 지금 첫 번째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뜻도 하구나 라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면 감녀가 보고 있는 저각시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 을려. 그쵸, 얘는 을려를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듯도 하구나. 천상배곡경은 자 천상배곡경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옥황상제의 궁궐을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네. 근데 사실은 어디서 지금 유배로 온 거야? 어디서 지내다가? 궁궐? 그치, 바로 누가 사는? 와. 그쵸, 이거는 사실 바로 뭐다? 궁전. 임금 계신 궁을 비유한 표현이다. 자, 이거는 물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정철문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열렬하게 자기가 천상계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미인곡, 송미인곡 같이 이런 여성 화자인 경우는 자신의 선녀로 화자를 알겠지? 그 다음에 관동별곡 같이 남성 화자인 경우는 자기를 신선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임금도 역시 옥황상제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교적 사상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상배곡경은 어찌하여 이 이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별하고 즉 원래는 천상에 있었는데 지상으로 떨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저문 날에 해가 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를 보라 다시 난고 눌 이거는 바로 누구라는 의미고 이 누구는 바로 누구다? 임금. 그치 바로 임금 즉 선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감녀가 을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감녀의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감녀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을려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대화를 지금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을려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어와 얘는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아, 이런 뜻이에요. 자, 아, 너 여기에 있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을려가 얘기하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을려가 얘기한 너 강력? 그쵸. 바로 얘는 감녀가 되죠. 자, 이게 별거 아닌데도 요거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좀 기초적인 문제라서 병정고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한참 좀 유행했던 문제 유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은근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학생들한테 함정을 뿌리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감녀와 을려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기읍, 여기에 니은을 표시해. 알겠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러거든요. 알겠지? 근데 여기가 감녀가 한 말인데 저각시 하니까 이제 얘가 을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여기가 감녀가 얘기한 한 거니까 여기를 자꾸 감녀, 니은을 을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더군다나 순서도 기읍이 먼저 나오고 니은이 먼저 나오니까 얘가 감녀, 을려 착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착각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바꿔서 좀 낸 문제고 예전에 한번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좀 자주 나왔던 유형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내 사설 좀 들어봐 다오 하는 거죠.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그래서 내 얼굴과 내 행동이 그쵸? 님이 사랑한즉 했지만은 그치? 님에게 예전에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님도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색에서 어쩐지 님도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생각하실세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님은 같이 누구다? 임금. 그쵸. 님은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조. 왜냐면 정초에 살았던 시대 왕이니까. 결국은 딸랑딸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복귀해야죠 빨리. 그치? 그래서 님 계함즉 한가마는 그래서 어쩐지 님도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생각하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그쵸? 이리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 거 여기서 못하네요. 그쵸? 어지러이 굳었던 거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굳었던 거. 아, 굳었던 거. 이건 좀 주고. 즉 바로 뭐다? 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님을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굉장히 심하게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는 거죠. 그쵸? 네. 수염 더부룩하게 난 아저씨가 아양과 교태를 부린다 생각하니 끔찍하죠. 그치? 자, 그래서 이리야 교태야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내와 어찌 달하신고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임금의 얼굴빛이 나를 보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해야 하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산처럼 쌓였으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지은 죄는 뭐였어? 아까 뭐라 그랬어? 지나치게? 아양을 떨고. 그치, 바로 이리야 교태야가 바로 내 몸에 지은 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나치게 아양과 교태를 부린 것이 나의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즉 내가 쫓겨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책감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지금 여기서 일단 남 탓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래서 하늘이라고 원망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내가 뭡니까 헌호를 들추어낼 것인가? 낼 수 있다 없다.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즉 내 탓이기 때문에 남에게 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서러풀터해니 서러워서 풀어보니 풀어해야 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이것의 표면적인 의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자신. 아니, 조물. 조물이 뭐예요? 조물주. 아, 조물주면은 약간 신. 운명? 그렇죠. 신의 탓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조물주가 만드는 게 뭐다? 그 사람의 방금 얘기했잖아. 운명을 만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운명의 탓이라는 거고 이것은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청산별곡에 비유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뭡니까? 청산별곡의 그 오연에 있었던 바로 돌, 그렇죠? 어디라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맞추던 돌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화자는 의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운명적으로 다가온 시련에 화자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바로 뭐다? 이 화자는 뭡니까? 내 잘못이고 전부 다 이거 그냥 내 운명에 정해져 있는 시련이구나.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청산별곡에서 가장 유사한 시열을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돌을 찾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을려가 얘기를 한 거죠. 됐죠? 자, 그랬더니 그 얘기합니다. 글란 생각 마오. 자, 여기서 이제 감녀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을려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 위로해주고 있어. 그치, 을려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을려가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행이 사실은 두 명의 화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 마십시오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을려가 얘기를 하죠.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그래서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은 얼굴이, 즉 물같이 연약하신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편했던 적이 며칠이나 있었는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대부분 한 40대 중후반에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나라를 운영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되게 단명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같은 얼굴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편하실 적이 몇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춘한 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디하여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니라시어 매셨는거 누가 모셨는가라는 거지. 그치? 이거는 누가 모셨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리법이 아닌 겁니다. 아, 진짜 몰라서 그런. 네, 그 알겠죠? 그 항상 얘기하지만 서리법은 일종의 답정너라고 선생님이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일 때만 서리법이라고 하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음에는 서리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임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임을 모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물음이기 때문에 얘는 서리법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얘는 그냥 뭐다? 임의 안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묻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묻는다기보다는. 그치? 서리법 X 적어줬어.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이제 죽. 알겠죠?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식사. 옛날에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놈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아침 먹기 전에 죽을 먹고, 그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점심 때는 그냥 간단한 다과상 정도만 먹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사가 없어요. 원래는 정식 식사는 없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 그리고 밤에 이제 야식 간단한 이제 그 다과 같은 것도 야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저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랑 조석 아침 저녁 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산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밥의 궁중용어입니다. 왜가 밥에 굶는 거? 네. 임금의 밥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매라고 불렀어. 아, 왜 산자에? 네. 임금의 밥이 실제로 임금의 밥은 산처럼 쌓아서 주거든요. 이걸 다 안 먹는 거예요. 실제로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광해라는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아, 먹고 남은 그렇지 거 남은 건 수락가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랑 아침 저녁 식사는 내와 같이 세시는가 옛날과 같이 지내시는가 그렇죠? 자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난고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지내시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님을 매셔이셔부터 어찌 자시난고까지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즉 임금의 안부를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보다 합시다.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렇게라도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이제 이 임의 소식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인가 그렇죠?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 그래서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자, 다음 페이지 자, 잡거니 밀거니 그래서 붙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자 구름 세모 칩시다. 구름? 네 구름. 아, 구름. 현대말로는 구름이죠. 옛날에는 구름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사일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하는 구름과 안개는 임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는 존재? 가둬놓는.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바로 장애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나타내고 얘네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잖아, 그치? 네. 지금 정철은 누구 때문에 지금 유배로 왔을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앞에서 내용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실제로 왕이 이제 보낸. 아니요, 실제로 물론 왕이 보내기 맞는 건 맞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정철이 살았던 그 임진왜란 전후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정철이 살았던 시대는 분단 정치가 굉장히 좀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정철이 동인인가 서인인가 거기에 대표 인물이었어요. 알겠죠?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정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금의 명령을 좀 무직하게 듣는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철이 사화를 일으켜가지고 상대 그 파들을 다 몰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어서 실제로 선조도 정철을 굉장히 총애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분단 정치가 워낙 심했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당에서 정철을 계속 모함하고 유배 보내라 하면 임금도 어찌할 수가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사실은 정철의 입장에서는 간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일종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 당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해서 산과 대가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며 해와 달을 어떻게 볼 것이며 자, 선생님이 보던 작품에서 해, 달, 북극성은 전부 다 누굴 상징한다? 하늘? 해, 달, 북극성은?
1년 내내 떠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는 전부 다 임금을 상징합니다. 이런 거는 고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좋은 건 다 좋은 거. 해, 달, 북극성. 북극성은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쓴 그 작품에서 알겠지? 해, 달, 북극성이 나오면은 다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고정적인 비유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척을 뭐라고 하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뭔지 모르는데 그치? 천리를 바라보자. 저 천리 먼 곳을 바라보겠는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역시 여기서는 그래서 서리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천리밖에는 누가 살겠어? 임금.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다? 인과 화자 사이의 그쵸?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화자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임을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서 그 서울로 가는 백길이나 보고자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둔경 된저이고 그래서 바람인지 물결인지 어지럽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임금에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렇죠? 간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신을 상징하는 게 4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겁나 많네요. 4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어? 많은 거예요. 겁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뭡니까? 배를 운행하는 사공은 없는데 배 하나만은 덜렁 뭡니까? 냇가에 강물 곁에 묶여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 빈배만 덜렁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 저거 타고 갈까? 아니지. 외롭게 보이잖아. 아. 주인 없이 그냥 배만 덜렁 있는 게,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배가 외롭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빈배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자의 그 정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마치 나와 관련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가에 수많은 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물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하필이면은 덜렁 혼자 걸려 있는 빈배에 주목했다라는 거는 바로 뭐다? 간접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거를 주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대신에 감정이입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알겠죠? 외롭다고 했으면은 감정이입이 되겠죠. 내 감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디는 해를 굽어보니, 그래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래서 시간이 저녁이 된 거죠. 그렇죠?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모천 찬자리에, 그래서 초가집 뭡니까?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이 다시 돌아오니, 저 시간이 그러면 저녁에서 밤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반벽청등은, 자, 반벽청등은 벽에 걸린 푸른 등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지? 네. 자, 우리 결혼할 때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알아요. 그거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그치. 빨간 거 파란 거냐, 파란 거 빨간 거죠. 파란 거 빨간 거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 이쪽에 빨간색, 이래가지고 등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쵸? 이거를 청사초롱을 그 결혼식 할 때 쓰는 이유는 그 등은 여성의 방 앞에 달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 등을 보고 남편 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등불을 밝혔다는 건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기 때문에 반벽정등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다림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벽청등은 누를 위하여 발간난 거죠. 누구를 위하여 밝혔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니 적은던 역진하여, 그래서 잠깐 동안에 기운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깜빡 잠이 드니, 그렇죠? 실천하고 왔지, 그렇지? 풋잠은 깜빡 잠이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그렇죠? 자, 지금 꿈을 통해서 지금 님을 어떻게 보고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과의 만남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보니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그래서 옷같이 아름답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셨구나. 그렇죠?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살자 아니, 그래서 마음에 먹었던 말을 실컷 하고자 했는데 눈물이 발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까 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오니,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목이 메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 때 보면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님을 보고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죠? 지금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련된 개성에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뒀던 거, 잠은 어찌 깨었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닭소리 때문에 잠이 깨버리는 바람에 임과 만나는 게 끝나버렸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련된 개성은 일종의 바로 뭐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세모를 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얘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신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얘는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간신으로 보진 않아요. 취급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거랑은 알겠죠? 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꿈에 잠깐 힘을 받다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져온 시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느냐? 자, 어와 허사로다. 아, 모든 게 다 헛일이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고 이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결에 니로 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날 쫓을 뿐이로다.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만이, 불쌍한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디요.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돼야 이시여. 자, 나골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하나 칩시다. 나골. 네, 떨어지는 달빛. 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죽어서 지금 뭐가 되고 싶다? 떨어지는 달. 달빛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화자의 분신. 얘는 첫 번째입니다. 나와요? 네, 알겠죠? 즉 바로 뭐야? 그 달빛은 뭡니까? 임하고 멀리서 임을 지켜보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골은 바로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화자의 분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님이 계신 창문 안에 반듯하게 비추고 싶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을려의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강녀가 말합니다. 각신님,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그렇죠? 구준비나 되소서. 달 말고 뭐가 되어라? 구준비. 그렇죠? 구준비가 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바로
죽어서 구준비가 되라는 거니까 화자의 분신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비는 어때? 직접 임의 몸에 닿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비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분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각신이 몇 글자? 갑신이 세 글자. 다리아카니와 다리야 세 글자 세 글자 그럼 몇 글자? 몇 글자 저거 여섯 글자 뭐지 이제 숫자도 못 쓰는 건가? 구준비나 네 글자 대쇼쇼 세 글자. 그렇죠. 3643이지 그치? 네. 그렇죠. 바로 3, 6, 4, 3 그렇죠. 바로 이거는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습니다. 시조가 원래는 이제 3, 5, 4, 3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부분에 3자리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 6, 4, 3도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조와 음수율이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네. 시조의 종전과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다른 거는 우리가 변격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격가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마지막 얘기가 아까 안 적었네요. 바로 감녀의 말을 줘. 바로 여기서도 역시 을려를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감녀와 을려의 두 명의 여성의 대화의 형식으로서 뭡니까? 그 유배를 와서 임금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 송민국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원래 이제는 사실 삼인국을 더 먼저 배우긴 했어야 되는 거긴 하죠. 이것도 정철고예요? 네, 같은 정철공입니다. 알겠죠? 즉 처음에 유배 갔을 때 삼인국을 지었어. 그리고 복귀가 됐습니다. 또 유배를 가가지고 성민국을 지은 겁니다. 이거 쓰면 돌아오니까 한번 그렇죠? 꼭 술 처먹고 지어요. 알겠지? 진짜입니다. 근데 정철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은 정철이 하도 술을 많이 마시고 술고래처럼 진짜 매일 술을 많이 마셨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그 골치가 아픈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맨날 술만 처먹고 정치도 제대로 안 하는 놈 왜 이렇게 까까워서 싸고 노냐 이러면서 막 모함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선조가 은으로 만든 술잔을 요만한 잔을 하나 딱 가사하면서 너 앞으로 매일 이걸로 한 잔만 마셔 이러거든요. 좀 늘려가지고 그렇지. 정철이 그거를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만하게 늘려가지고 하루에 한 사발씩 마셨다는 실제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미인국과 마찬가지로 유배 가사고 바로 충신, 연주, 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제로 사미인국이든 송미인국이든 하나 배우고 나면은 두 개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이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그래서 이 몸이 생겨날 때 누구를 쫓아서? 님을 쫓아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님은 역시 누구다? 선조. 그렇죠.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즉 나는 본투비 스토커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널 위해 태어났다. 그렇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바로 뭐다? 임을 쫓아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소름 돋게도 요거는 바로 마지막 행과 호응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행 할 때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쫓아서 생겨나니 한생연분이며 한평생의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모르는 일이겠는가 하늘도 안다 모른다 뭘 알아요. 그치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인과의 만남은 무엇이다? 선생님입니다. 운명이다 그렇죠 너는 내 운명 그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운명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좀. 그렇지 됐어요.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그래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전혀 없구나. 라는 거죠. 자, 평생에 원하여되, 한데 내자 하였더니, 그래서 평생에 내가 바라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함께 살자 하는 거는 화자의 뭡니까? 바다? 그쵸. 바로 이거는 화자의 소망을 지금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자, 이거는 그러면 화자의 뭐다? 화자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화자는 인과 어떻게 돼 있다? 인과 떨어져 있어. 그치, 바로 인과 네. 이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그 평생 동안 함께 살고 싶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그래서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뭡니까? 과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과거. 즉, 자신이 벼슬 자리에 있었을 시기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자, 광안전도 역시 옥황상제의 궁을 얘기하고, 이건 무엇을 얘기한다? 임금 계신 뭐예요? 저 궁궐을 이야기합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그더대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래서 그 뒤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다라는 거지, 그렇지? 원래 하계는 인간계를 나타내요. 네. 근데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다? 인간계죠. 인간계 바로 유배지인 아. 유배지. 바로 전남 창평 지역입니다. 청평. 네, 전남 창평으로 기록상 유배를 갔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배간 지금 이 시점은 바로 현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과거와 현재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대비, 대조 같은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올적이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 내가 이곳에 올 때 머리를 깔끔하게 예쁘게 빗었는데 이게 흐트러진 지 3년이 지났다. 그 말은 내가 이 유배지에 온 지 얼마나 지났다? 꽤 있었네요, 3년. 그렇죠. 바로 유배 기간이 된다는 거죠. 3년 차. 알겠습니까? 네. 자, 연지분 인내만한 누를 위하여 고의할 거. 자,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하여? 연지분은 화장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화장을 할 것인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연지분은 바로 뭐다?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이야 남자도 화장을 하지만 네.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여성만 화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연지로는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마음에 맺힌 실은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실음, 그치? 이게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해서 짓는 것은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로구나.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도 그지 없다. 시름은 끝이 없구나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같은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꾸가 사용되고 있죠. 뭐뭐하니 뭐뭐요, 뭐뭐하니 뭐뭐다, 그렇지? 네. 그다음 여기도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는 뭐뭐한다라고 돼서 역시 대꾸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은 정반대야. 인생은 끝인데 시름은 끝이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꾸와 대조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그래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영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즉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렇죠?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하시자. 그래서 듣고 보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답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본사는 시상 전개 방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3인국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계절의 흐름, 즉 시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풍이 동쪽에서 바람이 언뜻 불어와. 자, 동풍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자,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언뜻 불어와 쌓여 있는 눈을 풀어내니, 녹여내니라는가, 그렇지? 그럼 계절이 언제다? 그치, 바로 동풍은 바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네모 1번을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봄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동풍이 건듯 불어와 쌓여있는 눈을 흩어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그래서 창밖에 매화를 심었는데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날씨가 추운데 암향은,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암향은 무슨 꽃의 향기가 됩니까? 은은한 향기는 무슨 꽃의 향기? 바로 앞에 있었잖아. 무슨 꽃이 피었어? 매화가 피었잖아. 저 미화라고 읽어야 되나 고민하고 매화. 그치? 있어요. 바로 이 매화 향기가 바로 암향을, 매화의 향기가 바로 은은한 향기로 표현했죠. 그쵸? 매화. 자, 그건가요? 그거 꽃인가요? 매나 무조가 네, 이렇게. 꽃이. 매화가 뭔 꽃이? 매화는 그 이른 봄에 눈을 뚫고 피는 꽃입니다. 빨간색으로 피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매화는 보통 또 이것도 역시 고정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바로 그 고전 작품 중에 작가가 양반 귀족인 경우 매화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눈 들고 핀. 그렇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일종의 의지적인 태도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매화꽃이 피었는데 은은한 향기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즉 임을 향한 나의 충성심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이건 바로 뭐다? 임을 향한 하자의 충성심을 이렇게 향기로 지금 비유를 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달 북극성은 누굴 상징한다? 임금. 그치, 임금을
구름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혼에 달이 떠서 베갯머리를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역시 화자도 바로 그 달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다? 임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보자 해서 저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것을 님이 너를 보면 어떻다 생각하실까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님이 이 매화꽃을 줘가지고 뭡니까? 나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야? 이렇게 많아. 자, 꽃 띄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 밑줄 치고 별표 칩시다. 자, 이제 봄이 지나고 무슨 계절이 왔다? 여름. 그쵸. 자, 이거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네모 2번이죠. 그 계절은 여름. 온 세상이 푸릇푸릇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거는 뭐냐면 나위도 그렇고 슈막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 양관 4대구가 이상 집에는 여자 방 가운데 약간 반투명한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남자와 여자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집안일도 얘기하고 하려면 또 그 뭡니까 만나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자 방에 커튼을 쳐놓고 남자를 이쪽 자리에 여자는 아래쪽에 앉아가지고 서로 커튼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알겠죠? 근데 나위와 슈막이 전부 다 그런 커튼을 얘기하는데 얘네가 조용하고 비어 있대. 이미 있다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새를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씨름한데 가뜩이나 씨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날은 어찌 이렇게 긴가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원앙금 버여놓고 5섹션 풀터내요. 원앙이 수놓아진 그 비단천을 펼쳐놓고 5가지 색깔의 색색의 실을 풀어내어서 자, 그것도 그냥 자도 아니고 금자로 이제 뭡니까? 재어가지고 그렇죠? 견화해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님의 옷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그렇죠? 자, 님의 옷은 바로 뭐다?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주는 소재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슈품도 카디와 제도도 가자시고 그쵸? 뭡니까?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 또한 갖추었구나. 그치?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했다 못했다? 너무 잘했다. 그치? 바로 여기서는 자화, 자찬이 나오는 거죠. 진짜 소유권.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님에게 보내야 되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냥 나무지게가 아닌 산호슈 지게 위에, 그래서 산호로 치장을 한 지게 위에, 산호는 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도 그냥 나무 상자도 아닌 배곡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래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을시고. 자, 여기서 산과 구름도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잖아, 그렇지? 역시 얘네도 바로 뭐다?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나타내고 바로 간신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송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뭡니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얘네랑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관성 묻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리 만리길에 뒤라서 찾아갈 곳, 천리 만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님과 천리 만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즉 바로 임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내죠. 천리면은 한 400km 정도야. 알겠죠?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능하지, 그치? 만리는 4,000km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밝히실까 해서 도착하면 열어두고 나라고 반겨주실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 째. 자, 서리가 낀데요. 계절이 언제다? 서리면은 겨울? 아니죠, 가을입니다. 아 맞다. 서리는 가을에 내려요. 왜? 일교차가 크니까. 알겠죠?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 째. 자, 기러기가 온대요. 실제로 우는 사람은 누구겠어? 나요? 그치, 바로 기러기는 감정 이입에 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로에 혼자 올라,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든 말이 수정으로 된 그 커튼 같은 걸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해, 달, 북극성은 누굴 상징한다? 임금 그쵸, 둘 다 킹. 임금을 상징하죠. 그죠? 자,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화자도 임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눈물도 절로 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청강을 피워내요. 그래서 푸른 빛을 피워내어서 봉황루에 붙이고죠. 봉황루는 원래 이것도 옥황상제의 누각이거든요. 근데 역시 누가 사는 곳이야? 임금이 사는. 그렇죠. 임금이 사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봉황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정성을 드러내주는 소재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춰요. 파랑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나타내요. 알겠죠? 왜 8이에요? 어? 8개도 나와요? 그냥 이건 약간 좀 비유적 표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심산궁곡을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점닭같이 대낮처럼 만드십시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심산궁곡은 원래 깊은 산 깊은 골짜기란 말이 알겠지? 네. 그렇죠?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나타내는데 이곳은 원래는 햇빛이나 달빛, 별빛이 잘 닿겠어 안 닿겠어 그러면? 잘 안 닿죠. 그쵸. 그러니까 이 깊은 산 깊은 골짜기는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뭐다? 소외받는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임금의 해안이 온 세상 곳곳에 다 닿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지금 유배 와서 임금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야? 그치. 두 번째는 화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하면은 임금님이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뭐다? 빨리 나를 복귀시켜달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은 또 볼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교과서 작품이 아니니까 요건 일단 좀 넘어갈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관동별곡에 이것과 좀 유사한 그 구절이 있기는 해요. 관동별곡에 보면 음의 이듬 이음풀을 다 살아 내려 살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했을 때 여기서 음의 이음풀이 소외받는 백성을 상징하고 여기서는 대신에 임금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선정을 하고 싶다. 그 강원도 지역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의미로서 찾는 구절로서도 은근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 작품이 너희 교과서 작품은 아니라서 아마 비교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 비친제 흰 눈이 내릴 때요. 계절이 언제다? 겨울. 그쵸. 계절감 네모사 바로 이제 겨울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뭡니까 색을 잃어서 흰 눈이 내려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죠?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커녕 날아가는 새조차도 그쳐 있구나. 그렇죠? 자, 소상난반 치움이 이렇거든. 자, 소상난반은 원래는 소상강 남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소상강은 사실 실존하는 강이 아니라 일종의 그 고사에 등장하는 강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그렇죠. 유배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유배지가 어디라 그랬어? 어디였지? 아까 전남 창평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한양이 여기 있고 전라남도면 이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위도상으로 전라남도가 훨씬 남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남쪽도 추운 게 이렇거든. 그래서 이 정도인데 그렇지? 옥무고처야.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야. 그렇죠? 이거는 옥황상제의 누각을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임금 계신 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옥무고처야. 더욱 밀러 무사말이. 더욱 말해봤자 무엇할 것인가. 즉 임금 계신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니까 분명히 더 추울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양춘을 붙여내요. 그래서 봄에 그런 햇빛을 붙여내요.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죠. 님 계신 곳에 쏘아주고 싶구나. 그렇죠? 모천 비친 해랄.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옥황상제의 누각에 올리고 싶구나라는 거죠. 역시 얘네도 다 뭐다? 임에 대한 그렇죠. 화자의 사랑 정성. 화자의 사랑 정성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Yes, sir. 자, 홍샹을 님이 차고 자, 홍샹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는 붉은 치마거든요. 바로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요즘은 남자도 치마를 입지만 그치? 그래서 붉은 치마를 앞에 차고 취수를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슈두개 그래서 해가 다지는 그 대나무 밭에서 햄가림도 하도알샤 그렇죠? 걱정이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다른 애 수입이요. 짧은 애 쉽게 지고 겨울이니까 해가 짧잖아, 그렇지? 그래서 짧은 애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서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서 청등겨름 곁에 아까 앞에 반벽청등 있었죠. 역시 같은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푸른 등 걸어놓은 곁에 던공우 놓아두고 청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기신해서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어서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앙금은 이제 원앙금침이라고 해서 부부가 덮는 이불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이불이 차갑대. 이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원앙금침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이 밤은 어떻게 셀 것인가 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 오늘 잘하면 독서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그쵸? 즉, 바로 뭐다? 옛날에는 하루를 12구분으로 나눠서 2시간씩, 지금으로 따지면 2시간이 하나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뭐 소설 이런 데 보면 뭐 축시, 뭐 자시, 뭐 이러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제 그 12간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루가 12대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한 달도 30날. 즉,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님이 어떻다? 없어요. 그립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임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유명한. 그렇죠? 자, 적은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립자하니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이 시름을 읽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고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오다. 편작은 그렇죠? 중국의 명의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화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유는 어떤 관념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그 관념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명의였던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솜씨 좋은 의사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대유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화타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편작이 열이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그래서 주편작 같은 명의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왜? 설이죠. 왜? 상사병이니까. 알겠습니까? 절대 못 고치는 거. 그렇죠. 자,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도요.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라. 그렇죠. 자, 범납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칩시다. 자, 아까 송민국에서 있었죠. 맞죠? 바로 이것도 화자의 분신을 나타내주는 소재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앉았다가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럼 이 향은 무슨 꽃의 향기겠어요? 꽃나무.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이거 뭐예요? 매화. 그치, 바로 이 향은 매화 향기를 나타내고 역시 이거는 바로 뭐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죠. 즉 나의 충성심을 임에게 전달하고 싶구나라는 거죠. 알겠죠? 자,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님조차려 하노라. 그래서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님조차려 하노라. 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정격 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줄 소름이죠. 그렇죠? 님이 나인 줄 모르더라도 나는 어떻게? 님을 쫓아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렇지? 자, 바로 시 처음에 뭡니까? 처음 행과 호응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태어날 때도 날 때도 임을 조차 태어났으므로 그렇죠? 무로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의 본투비 스토커죠, 그렇죠? 진짜 스토커네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삼위인곡 같은 경우는 그 송유인곡하고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비교. 그렇죠? 공통점은 둘 다 바로 뭐다? 여성 화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화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을 향한 여인의 사랑에 비유를 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걸 인정을 해요. 알겠죠? 바로 순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를 하고 있다. 이거 그럼 순수 한글로 넣었죠.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한데 물론 양반이라서 한자어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조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순우리말로 적었기 때문에 순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차이점은 미인곡은 독백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혼자 이제 고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반면에 송미인곡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갖고 그렇죠. 그래서 뭐다? 대화를 통한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두 작품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 그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화제의 분신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내용적인 측면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문법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이제 문법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문법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중세국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 알겠습니까?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검고